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설 종합편 마지막 내용은 중복보험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모든 시설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서 가장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할 텐데, 이 중복보험 오늘 이번 강의에 다루는 내용은요, 시설 4가지, 그리고 가축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크게 내용을 2파트로 나누시면 돼요. 일단 중복보험이 뭔지, 그래서 뭐 어쩌란 얘긴지 이거, 그 다음에 중복보험인데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논문뭐 이런 식으로 반복돼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그 내용, 타인을 위한 보험인 경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크게 2개로 나뉘는구나. 가축까지 적용되는구나. 오케이. 자, 일단 중복보험이 뭘까요? 간단해요. 계약을 중복해서 했다고요. 여러분도 보험 가입하실 때 다른 회사 뭐 계약을 맺으신 게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설계사분이 막 물어보시잖아요. 그쵸?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용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성립 조건. 대표적인 것만 볼게요. 첫 번째 조건.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 뭐 어디에서는 동일한 보험의 목적 나와 있기도 한데 보험의 목적보단 계약의 목적. 보험 계약의 목적이 뭐죠? 1차 상법. 피보험이익. 그쵸? 피보험이익이 같대요. 피보험자가 같다고요.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간단하게 보험금 받는 사람이 같다. 네. 첫 번째 성립 조건. 2번째, 동일한 사고에 대해 화재. 뭐 자연재해 조수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시설, 네, 똑같은 거죠 뭐.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다. 최소 계약이 2개 이상. 그래 중복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자, A 계약과 B 계약이 있다고 할게요. 보험금 받는 사람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고에 대해 2개 이상의 계약. 자, 이때 A 가입금액, B 가입금액, 각 계약의 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보다 커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가입이 가액보다 크다. 초과한다. 초과보험. 그쵸? 즉, 중복보험에 의한 초과보험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대표적인 성립 조건 정리하셨죠? 네. 물론 뭐 이제 보험 기간도 전부 또는 일부라도 중첩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이론서에 나와 있는 것만 보자고요. 네. 자, 이게 뭐 어떻다고요? 그래서 일단 중복보험 성립 조건 알았어요. 해결됐어요. 이게 중복보험이구나. 그래 뭐 어떻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기본 시설, 비가림 시설 볼게요. 보험금 받는 사람이 같아요. 네. A 보험회사랑 계약을 했어요. 가입금액 얼마나 올까요? 일단 보험 가입, 이 비가림 시설의 가치가 1,000만 원이라 할게요. 1,000만 원. 이 비가림 시설의 현재 가치가 1,0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A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800만 원 가입금액 설정했어요. 가입금액 A 계약, B 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 했어요. 물론 뭐 80에서 130%면 전부보험이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고 비가림이에요. 자, 화재 특약 가입했고 전손 났어요. 자, 손해액이 보험가액이죠 뭐 전손이니까 그쵸? 1,000만 원. 보험금 계산해 볼까요? 보험금 비가림 시설 손해액을 전손이니까 1,000만 원. 자기부담금 차감하고 화재니까 자기 없네요. 네. 가입금액 한도로 헷갈리면 적은 거 한도로 800만 원. 그러면 보험금은 800만 원. 자, 비계약. 손해액 1,000만 원. 전손. 자기 없고요. 가입금액 한도로 1,000만 원.
자, 그러면 보험금은 1,000만 원. 자, 똑같은 비가림 시설. 계약을 2군데 가입했어요. 제가 만약에 피보험자라고 한다면 저는 보험금을 이 사고로 인해 1,800만 원을 받겠죠? 그렇죠? 실제의 가치를 초과하네요. 보험으로 이득 보잖아요. 보험의 대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자, 첫 번째 성립 조건, 두 번째 이게 뭐 이러면 안 된다. 보험으로 이득 본다. 그럼 세 번째.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보험으로 이득 보지 않기 위해서 어쩌라고. 뭘 어떻게 해요? A 회사와 B 회사가 분담해서 보상해라. 그래서 여러분 왜 실손보험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보험금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럼 A, B 회사가 분담해서 보상해라. 오케이,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분담할까요? 그 분담 방식이 밑에 나오는 거예요. 자, 손해액을 어떻게 분담해서 보상할까예요. 이제 위에처럼 A하고 B 계약이 있다면 두 계약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이 같은가? 아니면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이 다른가? 이거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자, 이거를 뭐 같다, 즉 동종계약, 동의계약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써요. 뭐 이종계약, 이위계약 이렇게 씁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계산 방법이 같니 다르니? 다르다? 뭐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시가 보상해야 되는데 약정으로 특약 가입해서 난 제조달가액으로 할 게 다른 거예요. 같은 시설, 같은 피보험자라도. 이해되시죠? 특약으로 난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않을게요. 다른 거예요. 뭐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담할까요? 너무 간단해요. 손해액을 가입금액 합계분의 가입금액으로. 아까 손해액이 전손이니까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을 A, B 가입금액 합계가 800하고 1,000, 1,800만 원이었죠. 1,800만 원분의 A 회사 가입금액 800만 원. 이게 A 회사가 분담할 금액. 너무 간단하잖아요. B 회사 1,800만 원 분의 자기 가입 금액. 이게 B 회사가 분담할 금액.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얘를 굳이 손해액 곱하기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저쪽 계약 무시하고 가입금액의 합계. 그냥 가입금액의 합계. 그리고 이 계약의 보험 가입금액. 됐죠? 네. 아니 이거는 여러분 가입금액이 뭐죠? 보험금의 지급 한도잖아요. 각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한도만큼 책임지고. 네. 아니 계산 방법이 같으면 깔끔하게. 네. 자, 근데 뭐 하나라도 다르대요. 계산 방법이. A 회사와 B 회사가 계산 방법이 다르대요. A 회사는 시가로 하기로 했는데 B 회사는 뭐 특약 가입해서 제조달가액으로 하기로 했다. 이런 케이스. 네. 자, 그러면 독립책임액 비례 분담이라 하네요. 네. 독립책임액 별거 아니에요.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A는 B 생각하지 말고 B는 A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독립적으로 책임지기로 한 거. 즉, 각 회사가 계약자하고 약정한 그 방법대로 계산한. 우리가 본 비손자가 해손자비가 이거. 네. 각 회사가 계약할 때 이렇게 계산할게요.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 약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계산한 보험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독립책임액 비례분담 해놓고 보험금의 합계액분의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별거 아니에요. 각각 보험금 계산해서 그 비율대로 분담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보험 가입금액인데 여긴 또 왜 보험 금액이, 여러분 보험 금액이 원래 가입금액이에요. 원래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돼서 최종 지급보험금이 달라지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플해요. 근데 두 번째 계산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한 단계가 더 있겠죠. 각 회사의 독립책임액, 즉
각 회사의 보험금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산 방법이 다르다? 아이, 보험금 계산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 보험금 비율대로 손해액을 배분내면 끝. 이해되시죠? 네. 자, 지금 우리 중복보험이 무엇인지 성립 조건. 그래서 뭐 어떻다고. 그리고 그러니까 각 회사가 분담해서 보상하는구나. 분담 방법까지 보셨어요. 네. 여기 뭐 이제 많이 써 있죠. 네. 중복보험은 쭉쭉 가축까지. 가축에서 이거 반복 안 할 겁니다. 네.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A 보험회사한테 전화했어요. 저기 당신 회사한테는 보험금 청구 안 할게요. 그럼 A 보험회사가 왜 이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다 해도 다른 보험자, B 보험회사가 저한테 지급하는 보험금 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나 혼자 손해보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조항이 생겼을까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A 보험회사한테 나 저기 당신 회사한테 보험금 안 받을게요. B 회사한테 다 받을게요. 대신 당신 회사 나한테 뭐 좀 없어요? 아주 최악의 경우지만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어요. 그래 봤자 뭐 아무 영향 미치지 않는다. 네.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복보험의 요건 뭐 이렇게 나왔지만 뭐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농금원 이론서에 있는 거 피보험 이익이 같다 이거 같은 얘기겠죠? 동일한 사고 그다음에 여러 계약 가입 금액의 합계가 가액을 초과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산 방법을 그러면은 뭐 우리 아까 가입 금액 비례 분담, 독립 책임액 비례 분담 봤어요. 네. 자,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궁금함이 계셔야 되는데 저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허전한 거. 자, 중복보험에 따른 보험금 계산. 얘가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 가시면은요. 저 2권 뒤에 부록에 별표 8이라고 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시설이나 가축 쪽에 중복보험 보시면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쭉쭉쭉 이런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라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표 8을 찾아가 보시면 타이틀이 이거예요. 자, 뭐 허전한 거 없으세요? 아니, 말해주겠지 하지 마시고. 얘는 그냥 손해액을 분담한 거잖아요. 손해액을, 그쵸? 그럼 그 결과값도 분담된 손해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설 한참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반응이 나오셔야죠. 아니, 손해액에서 뭐 비례 보상도 하고 일부 보험이면 자기 차감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험금으로 만들어줬잖아요. 3단계. 그쵸? 근데 얘는 그냥 손해액을 분담했을 뿐인데 이게 끝인가?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첫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쪽 시설, 즉 비가림,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해가림. 여기서 끝. 자, 별표 8에 보시면 중복보험에 따른 보험금 계산이라고 나오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각 시설에 이 파트의 내용 보시면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 끝. 다른 얘기가 없어요. 네. 근데 가축재해보험 쪽, 즉 축사, 그다음에 가축은 달라요. 같은 시설인데 참 그렇죠. 축사와 가축, 축가 쪽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거죠. 분담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여 보험금을 계산한다.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얘는 자기 차감이 없고 언급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약관에도. 얘는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다. 분담된 손해액에서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이거예요. 별표 8에 따라 계산한 금액. 그럼 분담된 손해액이잖아요. 여기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다. 돼 있어요. 자, 우리 나누자고요. 네. 왜 이럴까요? 네. 실무.
배상책임보험. 우리 뭐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죠. 화재 대물배상책임보험 특약 정도. 그 다음에 재물보험. 이 친구들은 또 인보험은 또 달라요. 아예. 네. 이 친구들은 손해액과 각 회사의 자기부담금 합계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 합계보다 크다 그럼 차감 안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차감한다는 거죠. 비용 손해도 각 회사가 분담해요. 각 회사가 분담해요. 근데 이게 법 아니면 약관에 의해서 규정된 게 아니고 손해보험회사 각 회사들이 협정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뚜렷한 근거라기보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런 손해보험 쪽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론서가 우리 기준서잖아요. 그쵸? 얼마나 땡큐예요. 이론서 제시하는 게 얼마나 땡큐예요, 여러분. 얘네들은 자기부담금 차감액이 없으니까 끝. 얘네들은 하려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우리 문제집에도 얘네들도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세요 조건 제시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출제위원이 뭘 기준으로 출제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나올 확률이 높진 않죠. 그런 문제 막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자기부담금 차감하세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분담된 손해액이잖아요. 만약에 비가림이에요. 분담된 손해액이 A회사 분담된 손해액이 50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어떻게 해요? 손해액이 10%, 500만 원 10%, 50만 원. 구조체 피복제 사고 위아래 한도 들어오잖아요. 차감하면 되죠. 500만 원 빼기 50만 원. 화재라면 차감 안 하고. 그럴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네. 오케이.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여기 논란의 여지 그 내용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가축재해보험 쪽 볼게요. 가축재해보험. 주가. 이쪽은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쪽은 네. 이건 이제 약관의 아래 또는 이제 농금원 이론서 스타일대로 하면 별표 8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보시고 축사 쪽을 봤더니 자기부담금 차감한다가 없는데 축사 쪽에는 이게 또 안 써져 있어요. 뭐, 뭔 얘기야? 지금 차감한다면서 그쵸? 근데 축사는요. 축사의 자기부담금 조항을 보시면 되세요. 축사의 자기부담금 조항에 보시면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 우리 지난 시간까지 축사 막 했잖아요. 50만 원 설수풍지 사고일 때 비교해서 차감한다. 화재는 그냥 계산된 금액에 자기부담 비율을 차감한다. 그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조금 사고를 넓히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지급보험금의 계산, 우리 OT 때부터 계속했죠. 계산. 그래서 시설보험금 1단계부터 쭉 5단계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목적물 보험금,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물론 여기 비용 손해가 있다면 4단계 그것까지 추가를 해줬지만 시설 자체, 축사 자체에 발생한 손해,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지급보험금의 계산은요. 첫 번째 목적물 보험금을 이렇게 계산하세요도 있고요. 두 번째 중복보험인 경우에 이렇게 계산하세요. 이해되세요?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은 목적물 자체에 손해가 발생할 때 비용 손해까지 해서 이렇게 계산하세요. 두 번째 중복보험인 경우에 이렇게 계산하세요. 예요. 그래서 축사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 설수풍지면 50만 원, 둘 중에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이거는 얘까지 포함하는 얘기예요. 중복보험에 따라, 중복보험의 별표 8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 뭔 얘기예요? 분담된 손해액에, 분담된 손해액에 계산 방법이 같네 틀리네에 따라 분담된 손해액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과
설수풍지는 50만 원에 비교해서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하고, 화재는 이거 비교 안 하면 되니까 그냥 얘가 자기부담금이겠죠. 즉 축사의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같아요. 그러면 가입금액 합계액분의 가입금액 손해액을, 그럼 분담된 손해액이 나오겠죠. 그쵸? 여기에서 자기를 차감하라 하는데 이 자기가 분담된 손해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의 자기부담 비율이 10%? 10만 원. 얘와 50만 원을 비교한, 화재는 비교할 필요 없고 그걸 여기서 차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축사는 왜 여기까지 왔죠? 축사는 별표 팔에 따라 계산한다 하고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 내용은 없지만 축사의 자기부담금 조항에 그 내용이 있고, 또 가축재보험에 속하잖아요. 가축재보험의 한 부문이라 말씀드렸죠. 가축재보험 일반 조항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축사도 차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어 일견 계산 한번 해보죠. 뭐. 축사가 아닌 시설, 비가림 시설, 네. 비가림, 화재, 중복보험 요건은 다 충족했다 보는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이거는 확인하자고요. 1,6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가입금액의 합계가 이게 얼마예요? 3,800에 5,400이네요. 맞죠? 5,400 가입금액의 합계. 그 다음에 보험가액이 2,000이네요. 보험가액을 초과해요. 중복보험에 의한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의한 초과보험이 아니면 이득을 보지 않아요. 네. 아니 가액만큼만 받을 거 아니에요. 가액보다 적거나.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케이.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다고 하고 손해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너무 간단하죠 뭐. 이거 1점짜리 문제도 안 되겠어요. 그쵸? 네.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막 이제 서술형도 나오고, 그쵸? 괄호 넣기도 가능하고, 뭐 연결지어서도 나올 수 있고, 그쵸? 네. 일단 기본. 자, 가입금액 비례로 했더니 손해액은 딱. 그러면 피보험자는 손실복구 완료.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농작물 쪽 시설은 여기서 끝. 비가림 시설, 화재, 가입금액의 합계 똑같네요. 5,400만 원. 네. 보험가액이 초과하는 중복보험, 초과보험이 됐어요. 손해액이 이번엔 1,8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계산 방법이 다름. 에이, 귀찮게. 그쵸? 첫 번째, 독립 책임액을 계산하고 이 비율대로 배분하면 됩니다. 독립 책임액 별거 아니잖아요. 비가림이잖아요. 비손자가. 손해액. 자기 화재니까 없고. 가입금액 한도. 어렵지 않죠? A, B, C사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5,200만 원 나오네요. 그러면 손해액을 5,200분의 1,600. 5,200분의 1,800. 5,200분의 1,800. 끝. 자, 그러면 손실은 복구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축사 또는 가축. 네. 가축은 더 쉽죠. 왜냐면 자기부담금을 설수풍지 50만 원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축사 이거 조금 이상해요. 네. 이상해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살짝 미진한 부분이라고 보자고요. 자, 일단 볼게요. 풍재. 축사예요. 지금 풍재사고. 그럼 자기부담금 비교. 가입금액 합계 얼마예요? 가입금액 두 개의 회사 가입했네요. A, B. 가입금액 합계가 2,500만 원. 보험가액을 초과하니까 여기서 중복보험 할 때 또 보험가액 80% 하지 마시고. 네. 중복보험에 의한 초과보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득보험 안 되니까 분담을 해야 되는데 간대요.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그럼 가입금액 비율대로 하면 되죠. 손해액 1,000만 원을 2,500분의 1,000. 2,500분의 1,500. 자, 위의 시설들은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쵸? 근데 축사랑 가축은 별표 8에 따라 계산해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 차감해야 돼요. 자, 자기부담 비율이 10% 있네요. 가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표 8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분담된 손해액. 분담된 손해액.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자기 해야 되는데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기부담금에 대해 뭐라고 적혀있냐면 약관의 각 부문별 규정에 따라 각 부문별 규정 축사 부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과 50만 원 설수풍지일 때 오케이? 자, 50만 원. 차감하면 되죠, 뭐. 자, B사. 별표 8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것도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분담된 손해액. 자, 자기를 차감하래요. 자기 부담금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약관의 각 부문별 축사 부문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 50만 원 설수풍지잖아요. 그쵸? 축사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60만 원. 자, 그럼 여기서 차감하면 540만 원. 일단 이거예요. 네. 가축이나 화재는 이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기부담 비율 곱한 금액을 바로 빼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왜 이거 축사 좀 그래요 말씀드렸냐면 자, 이 케이스 한번 보세요. 얼마 차감했어요? 자기부담금을. 지금 자기부담금 50과 60, 110 차감했죠. 그죠? 근데 1,000만 원이잖아요. 손해액 1,000만 원. 자기부담 비율 10%. 어디였어요? 10%. 그럼 1,000만 원에 10%와 50만 원 비교했을 때 1,000만 원. 네. 100만 원. 큰 값. 100만 원 차감하면 되는데 110 차감했잖아요. 더 차감했어요. 그쵸? 그치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별표 8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비를 차감한다. 자기부담금 약관의 각 부문별 규정에 따른 축사 부문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복보험도 포함 아까 초록색 칠판에서 봤어요. 거기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과 50만 원 설수풍지일 때 하란 대로 하면 돼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화재는 뭐 네. 분담된 손해액에서 가축 똑같아요. 가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 차감 끝.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중복보험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누자. 첫 번째 기본되는 파트. 중복보험이 뭔데? 성립조건. 그래서 뭐 어떻다고? 아, 이득 보면 안 되는구나. 그럼 손해액을 회사들이 분담. 어떻게 분담하지? 됐어요. 그다음에 각 시설에 따라 봤어요. 이제 농작물 쪽, 가축 쪽 차이점. 네. 사실 이제 문제는 딱 저 정도 수준 나올 거예요. 우리 교재에 제가 손해사정사 기출문제도 하나 실어놨는데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해액 분담으로 끝. 자,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농구먼 이뤄서 보시면 이거 처음에 이렇게 읽혀지셨어요? 그냥 쉽게? 우리 한국어 읽으시듯이 쉽게 읽혀지셨어요? 네. 사실 이거는 한 3년 됐나요? 정확하진 않은데 몇 년 전에 생겨난 규정이에요. 자, 일단 기본은 아까 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중복보험이 성립됐어요. 성립됐어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시를 보죠. 뭐. 자, 중복보험 다 성립됐고 요건 충족했어요. 근데 A 계약이 있고 B 계약이 있는데 A 계약은 제가 시설을 임차해서 짓고 있어요. 농업용 시설물 임차 시설 되잖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했어요. A 보험회사와 보험자는 누가 돼요? 아니, 계약자는. 계약자는 임차인 되겠죠? 근데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이 보험금을 누가 받게 했냐면 어차피 내 시설이 아니니까 보험금 받는 피보험자를 이 시설의 임대인으로 했어요. 이 가장 확실한 예시예요. 네.
자, 그러면 A 계약은 뭐죠? 타인을 위한 보험.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타인을 위한 보험. 자, 근데 임대인도 가만히 봤더니 좀 불안해요. 그래서 계약을 또 든 거예요. 계약자, 임대인. 자, 그럼 사고 나면 보험금 누가 받아요? 피보험자, 본인이 받는 거죠, 뭐. 이건 뭐죠? 자기를 위한 보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네. 중복보험. 동일한 보험의 목적, 같은 시설. 성립 요건. 동일한 보험 계약의 목적. 피보험자 같잖아요. 피보험 이익이 같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사고. 예를 들어 뭐 화재 이런 거.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개의 계약이 있고. 오케이. A, B 가입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고. 이해되셨죠? 네. 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저 위에서 중복보험 기본 배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보험금을 계산해 볼게요. 자, 조건이 여기 있네요. 네. A 계약 가입금액 1,000만 원, B 계약 가입금액도 1,000만 원. 오케이? 네. 보험 가입도 1,000만 원. 그러면 보험 가입금액의 합계가 가액을 초과하는 중복보험 초과보험이 됐어요. 그리고 제 실수로 임차인의 과실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시설에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우리 대물배상 책임보장에서 계속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그쵸? 저 때문에 타인의 재물, 시설이 지금 망가진 거잖아요. 더군다나 여긴 전손이네요. 뭐 전손이 아니어도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죠. 그쵸? 지금 중요한 게 그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손해액 1,000만 원, 전손이니까 1,000만 원에 지금 이런 손실이 발생했어요. 네. 자, 그러면 양사의 지급보험금 계산 방법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해보면 손해액을 계산 방법이 동일하니까 가입금액 합계분의 A 가입금액. 오케이? 가입금액 합계분의 A 가입금액. 그러면 A 계약에서 500만 원의 보험금이 나왔어요. 손해액 분담으로 끝내기로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A 보험회사는 누구한테 줘요? 보험금을. 저한테? 피보험자한테. 보험금 청구권 피보험자한테 있잖아요. 자, 그럼 임대인이 일단 A 계약에서 500만 원 손실 복구, 1,000만 원 손실 중에 자, B 계약도 어찌됐든 남의 저기로 됐지만 가입했잖아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입금액 합계분의 가입금액으로 500만 원. 자, 그러면 임대인은 저쪽 계약에서 500, 내 계약에서 500 손실 복구했죠? 임대인은 문제가 없어요. 자, 임차인의 입장에서 볼까요? 제 실수잖아요. 그렇죠? 배상 책임. 그럼 저쪽 보험회사,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는요. 일단 보험금 지급하고 500만 원을 이거 저쪽 제3자에 의해서 이 재산이 망가졌네요. 저한테 구상 청구해요. 지급한 보험금 500만 원을 구상 청구한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위에서 다른 계약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자 대위. 네. 보험 대위죠. 보험 대위. 이해되시죠? 그럼 저는 아니 보험을 가입했는데 500만 원 구상 청구 당했어요. 마이너스 500만 원. 심지어 제가 무슨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가액이 1,000만 원인데 보험 가입 금액도 1,000만 원. 전부보험 가입했는데 500만 원 구상 청구돼요. 화나잖아요. 그쵸? 에이, 보험 괜히 가입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보험으로 실익이 없어요. 보험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조항이 몇 해 전에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다는 것도 신기해요. 네. 신설된 조항. 일단 다른 계약 무시해. 자, 제가 가입한 A 계약. 저 B 계약 없어. 임대인이 자기를 위해서 계약한 거 무시. 그거 없다 치고 그냥 보험금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손이죠? 손해액을
뭐 자기를 차감하든 안 하든 일단 없다 치고 가입금액 한도로 1,000만 원. 보험금 지급. 약정했으면 자기 차감한 만큼 지급하고요. 1,000만 원, 오케이. 자, 이거 보험금 누가 받아요? 피보험자. 임대인한테 A 회사가 줄 거 아니에요. 제가 들었지만 계산해서 저쪽 계약 없다 치고 1,000만 원을 임대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손실복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계약 입장에서 임대인이 든 B회사 입장에서는 자, 우리 고객이 피보험자가 받지 못한 손실은 얼만가? 복구되지 못한 손실은 얼만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되지 못한 차익이 있다면 그만큼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나랑 임대인이랑 맺은 B회사 무시하고 저쪽에서 받지 못한 보험금, 저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초과한 손해액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것만 보상해라 이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다 받았잖아요. 손실복구 다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없어요. 지급하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내 실수로 인해서 됐지만 구상 청구액이 없죠. 손실복구. 이러면 보험 가입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정리. 저쪽 계약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임차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사람, 이 손해를 유발시킨 사람, 이 사람이 맺은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요. 자, 그 다음에 저쪽 계약에서는 자, 우리 고객이 못 받은 손해액은 얼마지? 만약에 저쪽 계약에서 800만 원만 지급했다. 제가 만약에 가입금액을 1,000이 아니라 800으로 한정했으면 여기 8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고객이 못 받은 손해가 얼마지? 전손이니까 손해액이 1,000인데 800 받았네, 저쪽 계약에서. 자, 그러면 200만 원만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1,000만 원 다 했으니까 0원이지만. 오케이? 아, 그러면 200만 원에 대해서 저쪽 임차인한테 구상 청구하는 거예요. 전부보험 가입했다면 구상 청구액이 0원이겠지만 800만 가입했으니까 200만 원은 내야 되는 거죠. 보험 가입한 실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게 중복보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내용을 이거는 사실 글쎄요. 이런 문제로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다 쓰세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고 네. 자, 여기까지 시설보험 내용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항상 우리는 문제로 정리해야 됩니다. 네. 중복보험 몇 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가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